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 우리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동차 구조 정비 끝내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 프리뷰 자동차 보험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프리뷰 형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 자동차 보험을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사람이 다쳤을 때와 재물, 이것이 이제 차량이 되겠죠.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는 이제 신체 손상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제 재물 쪽, 차량 쪽을 보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자, 내가 운전자입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재물,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시켰을 경우,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즉 타인의 재물,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두 번째는 내 차. 그렇죠? 내 차도 다친다. 내 차도 손괴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차가 다쳤을 때 이렇게 나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내가 손괴시켰을 때 그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는 대물배상이라고 해요. 이 담보가 이제 우리 제로에서 배웠던 책임보험이 되겠죠. 그렇죠? 나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책임보험.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대물배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차가 손괴됐을 때에 보험에서 해주는 것을 우리는 자기 차량 손해라는 담보, 쉽게 얘기하면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담보명이라고 합니다. 담보명이라고 하는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이러한 상품들이 자동차 보험에는 딱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특히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시작은 뭐냐면요. 내가 A씨가 이런 거예요.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사람을 쳤어요. 이거는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면 A씨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의 손해가 100이라고 한다면 A씨는 자기 재산에서 100을 떼줘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래 우리 법이고,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A가 미리 가입을 해놨다면 이 100을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실제적인 자동차 보험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A가, 여러분들 보세요. 보험 가입이 안 되어져 있어요. 보험 가입이. 그러면 그리고 A가 무능력해. 그러면 사실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배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사람과 차의 사고는 사람의 어떤 사고 확률이 어때요? 사고의 어떤 심각성이 굉장히 크죠. 바로 치료를 또 해줘야 됩니다. 치료 안 하고 방치해요. 돈 없다고? 그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자동차 사고가 많이도 일어나.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도 일어나는데 손해도 심각해. 라고 한다면 야, 이건 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사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 라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지나서 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있어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원리로? 그래서 생겨났는데 다만 무한정 해줄 수는 없죠. 그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무한정 보험을 들라는 얘기니까 예를 들면 무제한, 한도가 없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재물 손해를 예를 들면 해줘야 되는데 한도가 없이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한도가 없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보험료 얼마 측정해야 돼요?
내가 상대편 차가 어떤 차일지 모릅니다. 상대편이 람보르기니예요. 내가 부딪혔습니다. 얼마가 수리비가 나올지 몰라요. 렌트비가 더 무섭습니다. 즉 손해액이 얼마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 한도도 안 정해놨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을 하겠어요? 그럼 보험료 산정은 둘째치고라도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보험료를 낸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그러한 무제한까지 하려면 평균 보험료가 엄청 비싸질 겁니다. 의무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보험료가 비쌀 거예요. 그럼 국가가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취지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누가 의무보험을 들겠어요, 처음에? 아무리 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안 맞죠. 시장 원리에 안 맞죠. 이러한 높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최소한 2천만 원까지는 보상이 되도록 최소한의 수리는 할 수 있도록 2천만 원까지는 보상이 되도록 2천만 원 한도까지는 의무 가입을 해라 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나머지는 너희의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 높게 내서 한도를 높게 설정해. 그거는 너네가 이제 민간 보험회사랑 알아서 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2천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이거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자, 그럼 이것들을 하나씩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결국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이제 피보험자니까 피보험자 딱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요. 자, 그러다가 역시나 이제 B라는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B라는 피해자가 그래서 수리비가 예를 들면 수리비가 100이 나왔어요. 그런데 피보험자의 차도 수리비가 나오겠죠. 수리비가 50이 일단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고 이 보험은 이 둘로 딱 가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 원래라고 치면 FM대로 가면 피보험자는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재산에서 100만큼을 떼다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재산에 손해가 생기니까 그것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주는 것이 우리가 배운 책임보험인데 실무에서는 그쵸 빠르게 그리고 직접 청구권 같은 것이 존재해서 어떻게 보험회사가 이제 다이렉트로 100을 보상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대물배상이죠. 이것이 대물배상이죠. 그쵸? 이것이 대물배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피보험자는 어때요? 내 차도 수리비가 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량 손해 줄여서 우리는 자차라고 합니다. 이 자차가 보험료가 비싸요. 자차가. 자, 어찌됐든 이 자차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50을 이제 주면 되겠죠. 이것은 어떤 담보, 어떤 상품에서 나간다? 자차. 자기 차량 손해라는 담보에서 나가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러한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경우를 자, 이것 역시나 A, B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A, B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A, B 간에. 그래서 B의 손해가 100인데요. A, B 간에 쌍방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이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과실이 30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만 일단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 A는 B에게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70을 줘야 되죠. 70만큼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물배상에서 70을 주면 되죠. 그럼 B는 나머지 30은 어떻게 받아요? 자기도 보험회사 가입하고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자차, 자기 차량 손해에서 30을 보존을 받으면 될 겁니다. 되시겠죠? 이러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 A, B 사고가 이제 똑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B의 손해액이 1억이에요. 뭐 예를 들면 B의 손해액이 1억입니다. 그리고 과실은 A 100%예요. 과실 100%입니다. 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겠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1억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의무보험까지만 딱 들어놓은 거예요. 의무보험 딱 2천만 원 한도까지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 줄 수 있어요? 2천만 원밖에 못 줘. 2천만 원밖에 못 줘요. 자, 그러면 B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나 보험 있어. 여기서 나머지 8천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거에서는 B가 30의 잘못이 있으니 그 30만큼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B가 야, 잘못은 얘가 다 했는데 왜 내 보험회사에서 8천을 받게 만들어? 야, 그렇게 되면 이 보험회사는 어때요? 고객님께 8천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결국에 저희 회사의 손해액이 8천만 원이 올랐거든요. 내년에 보험료를 올릴게요 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즉 쉽게 얘기하면 책임은 A와 보험회사 얘네 이 측에 있는데 왜 돈을 우리 측에서 다 부담을 하냐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차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책임이 아닌데 나는 상품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께 8천만 원을 드렸다 얘기야.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8천만 원을 드렸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네 잘못이 있으니 자네가 8천만 원을 우리에게 줘야겠다라고. 이것을 우리는 구상권, 구상 청구라고 합니다. 구상 청구. 이것을. 즉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자, 보세요.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8천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권리가 8천만 원의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보험회사가 대신해 줬어요. 자기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는 그 대신에 이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대신 8천만 원을 줬으니까. 그래서 대신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상, 우리 또 1차 가면 대위라고 배우는데요. 이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즉 이걸 배울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자동차 보험의 시험이에요. 시험.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 어디에 있다 사실? 자동차 보험 이러한 내용들은 약관에 있잖아요. 약관이 뭐라고 배웠어요? 보험 계약의 내용을 정해 놓은 것이 약관입니다. 약관.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 자동차 보험 시험은 크게 약수를 하는 부분과 사례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인 부분. 보통은 5개에서 6개, 2개에서 1개 나와요. 근데 나온다 해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이 약술과 비슷한 사례 수준으로 나와요. 정말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약술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약술이고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약술이 나올 거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뭐다? 보험 약관이겠지. 약관. 아까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약관이겠죠. 약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보험 과목에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약관이 교재이자 기본서입니다. 모든 계약의 내용이 다 거기 들어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약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관 중심으로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체크했던 대물과 자차 가장 중요하고요. 기타 특약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차례대로 정리하도록 할 거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A가 B에게 손해 100이 있어요. 그러면 A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있죠.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주려면 이게 존재해야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존재를 안 한다. 그러면 A는 사실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줄 이유가 없지. 애시당초. 그럼 아예 성립이 안 되죠. A가 B에게, 즉 A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B에게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는 A가 B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면 보험금 계산하는 것만큼 이 법률상 배상 책임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거죠. 법률상의 배상 책임.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 차량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떠한 법률을 주로 따르겠느냐? 민법에 나와 있는 책임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민법 안에서 우리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는 법률상의 어떤 책임들, 이론들, 이 법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 과목이 이론과 실무니까 실무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실무적인 것들 사고 처리, 그렇죠? 사고 처리, 사고 처리, 조사 요령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수리비 사실 근데 수리비는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리비는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비슷해요. 사람 그리고 피부나 몸에 어떤 사람의 피부는 더 비싸고 어떤 사람의 피부는 더 안 싸고 싸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야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이렇게 할 때에는 치료비 기준 이렇게 해라고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 부품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브랜드마다 부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야 문짝이 부서지면 무조건 수리비 이렇게 해라고 수리비를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리비 부분은 조금은 딥하게 나오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다 줄 겁니다. 다 주고 이런 경우에 숫자들의 계산,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답을 도출하는 정도지 그 정도? 하여튼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 정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안에 뭐 보험 범죄 그리고 자주 나오는 보험 사기 유형 뭐부터 시작해서 다 이 안에 들어가고 이런 사고일 때는 조사를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뭐 다 있으니까 뭐 실무는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비중을 따지자면 사실은 나머지 이거 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에센셜은 이거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대로. 그럼 이거 끝내면 사실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